남편분의 불륜 증거입니다. 네? 결혼 3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떤 한 여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서요. 오늘 밤엔 남편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엔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아줌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걔 인생이 있어요. 아줌마라고? 아줌마라 외치며 제 인생이 있다며 따지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58세입니다. 남편 김태준과는 25세 만나 30에 결혼했으니 벌써 35년째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았죠.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 대양건설에서 부장까지 올라갔고 저는 그저 남편이 잘 되길 바라며 뒷받침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죠.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오늘 본부장님이랑 회식 있어서 집에서 준비하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옷장으로 갔습니다. 이상했어요. 회식이면 회사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집에 와서 준비하는 걸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방을 봤습니다. 남편은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평소엔 잘 안 입던 셔츠를 꺼내더니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대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남편이 밝은 회색 셔츠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 생일에 제가 사줬던 건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었어요. 좋네요. 근데 그거 회식 갈 때 입기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본부장님이 중요한 사람들 소개해 주신대.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어요.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향수까지 뿌린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향수 같은 건 안 썼거든요. 향수까지 뿌리고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에요? 아, 이거? 그냥 기분 전환으로. 이상해? 아니요. 좋은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새로 꺼낸 셔츠를 입고 평소엔 안 매던 넥타이까지 골라 맸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더니 신발장에서 구두까지 꺼내 신었습니다. 평소 회식 갈 땐 편한 운동화를 신었는데.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남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회식 가는데 저렇게까지 꾸미나? 중요한 사람 소개받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인터폰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선혜 씨 계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 부장님 회사 동료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로 찾아뵀는데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심장이 한번 쿵 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이라고 이 시간에 집까지 찾아오다니.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한테 급한 일이라도? 아니요. 남편분 일이 아니라
부인께 직접 전해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여자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지연이라는 여자는 신중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차를 권하려는데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차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부인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외도하고 계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작년부터 회사 여직원이랑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여자가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이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 부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성과물 가로채고 회식 때마다 여자 직원들한테 찝적대고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게 역겨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걸? 네. 그리고 부인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회사에선 다 아는 사실인데 정작 부인만 모르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인사팀, 감사팀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회사 단톡방에 이 내용이 다 공개될 겁니다. 단톡방이요? 네. 저희 회사는 이번 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김 부장이 회사 복지카드로 모텔비까지 결제했거든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강남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 CCTV에 찍힌 남편과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신용카드 이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호텔 예약 내역. 이게 다? 8개월치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3번 만났어요. 호텔 37번, 모텔 18번, 그 여자 집 8번. 숫자까지 정확했습니다. 상대는 누구예요? 정은미 대리요. 기획팀 33살 미혼 여성이에요. 저는 한참을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집사람 친정 간대. 우리 집 와. 여보 목소리 듣고 싶어. 다음 달엔 부산 출장 같이 가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또 다른 대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날짜였어요. 오늘 6시 30분에 회사 앞에서 만나. 내가 회식이라고 하고 나올게. 오빠 회식 아니라면서요? 저랑 만나는 거잖아요. 히읗히읗 그래. 오늘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어. 그 다음엔 우리 아지트로. 아지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지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지금쯤 강남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쯤 김 부장님이 회사 화장실에서 왁스 바르고 향수 뿌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6시 30분에 정은미 대리랑 같이 회사 뒷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집에 일찍 와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갔는지. 회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35년 아내와 함께 사는 집에서 제가 차려준 저녁도 먹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아버지가 외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만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물으셨어요. 그래서 네. 이번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인께서 아셔야 한다고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엔 남편분 기다리지 마세요. 새벽에나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매번 그렇거든요.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이지연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정 증인도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5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봤어요. 사진, 카드 내역, 대화 내역. 모든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는 오늘의 대화. 오늘 새 셔츠 입고 갈게. 당신이 좋아하는 회색이야. 오빠 진짜 유유 저 위에 새 옷까지. 사랑해요. 제가 작년에 사준 그 셔츠. 남편은 저를 위해 입은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위해 입은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 지금쯤 남편은 그 여자랑 레스토랑에 앉아 웃고 있겠죠. 저는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새벽 2시 13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도 안 켜놨네. 벌써 잤나?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태연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여전히 기분 좋은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깜짝이야. 왜 불도 안 켜놓고? 남편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제야 제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그저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니, 태연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응? 그냥 그렇지 뭐. 본부장님이 오늘 기분 좋으셔서 2차까지 갔어. 누구랑 갔는데요? 팀장들이랑. 왜? 갑자기?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강남 모텔 주차장. 남편의 차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 남편이 제가 사준 회색 셔츠를 입고 젊은 여자 맞은편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당신. 세 번째 서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매종 레스토랑 마이너스 28만 5천 원 로맨틱 호텔 강남점 마이너스 35만 8천 원 시간은 오늘 저녁 7시와 9시. 야야. 이건 어디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사 동료분이 다녀갔어요. 이지연 씨요. 당신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지연이가? 집까지? 이 미친. 그 사람이 이거 다 가져왔어요. 당신이 작년부터 외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엔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오해요?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지난 8개월간의 대화 내역. 그리고 오늘 대화. 오늘 새 셔츠 입고 갈게. 당신이 좋아하는 회색이야. 이게 오해인가요? 제가 작년에 사준 그 셔츠. 당신은 저한테 한 번도 안 입었죠? 그런데 오늘 그 여자 만나러 갈 때는 입고 갔네요. 남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준비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콧노래 부르면서 나갔죠. 회식이라고 하면서요. 야. 그게. 앉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번이에요? 네. 뭐가? 딱 한 번 실수였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 건가요? 네. 선이야. 8개월이에요. 작년 5월 16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총 63번 만났어요. 호텔 37번, 모텔 18번, 그 여자 집 8번.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걱정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예요? 미안하다가 아니라요?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오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멈췄습니다. 당신 회사 걱정되죠? 네. 뭐? 가정이 무너지는 건 무섭지 않죠. 근데 회사에서 망신당하는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이야. 회사는 안 돼. 내일 아침 9시요. 회사 단톡방 보세요. 증거 다 올라간대요. 뭐? 야,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이지연이한테 전화해야 돼. 막아야 돼. 소용없어요. 이미 인사팀이랑 감사팀도 알고 있대요. 망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위자료 3억 재산분할 50%,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선이야. 내일부터 당신 짐 싸세요. 일주일 안에 나가주면 좋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어제 제가 싼 캐리어 2개는 그대로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이야. 나 갈 데가 없어. 모텔 가세요. 돈이 없어. 카드도 다 정지됐어. 왜 정지됐는데요? 회사에서. 회사 카드도 회수하고 내 카드는 한도 초과래.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은 버티세요. 그 사이에 갈 곳 찾으시고요. 선이야. 9시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법 침입으로요. 미쳤어? 여긴 내 집이기도 한데.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시아버님이 저 명의로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15년 전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며느리가 평생 고생했다면서요. 그때 남편은 기분 나빠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아버지의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8시 30분이에요. 30분 남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일어나 캐리어를 끌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선이야.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나 돌아올 수 있을까? 안 돼요. 다시는 안 받아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체인까지 걸었어요. 이제 남편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35년 만에 처음 맞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애부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전화? 울면서 전화하셨어. 엄마가 이혼하겠대.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할게.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1시간 후. 큰애와 둘째가 집에 왔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짜 이혼하는 거야? 큰애가 물었습니다. 응.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지연 씨가 준 서류 중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사진과 대화 내역이었어요. 큰애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8개월 동안 회사 여직원이랑. 아빠가? 둘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류만 뚫어지게 봤어요. 엄마,
엄마는 몰랐어? 응. 며칠 전에 알았어. 큰애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야. 둘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결정 지지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고마워.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나갔어. 큰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불쌍하지 않아? 네. 글쎄. 엄마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아빠도 잘못했지만 35년이야. 뭐? 엄마가 아빠랑 함께한 시간이 35년이야. 그 시간을 배신당했어. 너라면 용서할 수 있겠니? 큰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맘대로 해. 우리는 엄마 편이야. 고맙다. 큰애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아이들은 점심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아이들은 돌아갔어요. 돌아가기 전에 큰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자주 올게. 그래. 고마워.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어요. 평소처럼 드라마를 틀었는데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오후 4시 23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10에 5띠띠띠에 7띠띠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선혜 씨 맞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하지만 억지로 당당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저 정은미라고 합니다.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 남편과 8개월 동안 만났던 그 여자. 제 남편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콧노래 부르며 만나러 갔던 그 여자.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저기, 제가 전화드린 건요. 저도 피해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한 거죠? 저는 김태준 부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났던 거예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심장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피해자? 속았다고? 피해자시라고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부인분이 아직 같이 사시는 줄도 몰랐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보내준 카톡 내역에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집사람 친정 간대. 우리 집 와. 그 메시지에 정은미는 오빠네 집. 떨려 유유 근데 설레라고 답했었죠. 집사람이라는 단어를 봤으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까? 정은미 씨. 네. 거짓말 그만하세요. 네. 카카오톡 다 봤어요. 집사람 친정 갔다는 말도 있고 애들 대학 보내고 나면 이혼할게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보고도 모르셨다고요? 네. 그건 정은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33살이요. 결혼은요? 네. 안 했어요. 그럼 남의 가정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정은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이요. 제가 남편이랑 함께한 시간이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그 사람 아내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네. 진심으로요. 그럼 소송 취하해드릴까요? 네. 네. 정은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역시나. 이게 원하는 거였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그냥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취하죠. 아줌마, 저도 인생이 있어요. 아줌마.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방금까지 죄송하다던 사람이 이제는 아줌마라고 부르는군요. 아줌마라고 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은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났습니다. 남편한테는 실망했지만 이 여자한테는 화가 났어요. 피해자라고, 속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띠리링.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띠리링.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줌마, 저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남의 남편과? 저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김민지 변호사한테 전송했습니다. 변호사님, 상간녀한테 이런 문자 왔어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사랑이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고의성 입증 완벽합니다. 고의성. 그래요. 이 여자는 고의로 제 남편을 빼앗았어요.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알면서 한 거예요. 저는 정은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오후 5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아, 맞다. 남편 번호는 어제 차단했었는데 해제해야 하나? 아니, 그냥 두자. 어차피 할 말 없으니까. 그런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집 전화로 건 거였어요. 받았습니다. 왜요? 선이야. 은미가 자꾸 전화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보고 어떻게 하래. 자기도 소송 들어온대. 당연하죠. 선이야, 제발. 은미는 빼줘. 뭐라고요? 은미는 죄가 없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은미한테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거든.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화 내역 다 봤어요. 집사람 친정 간대라고 썼잖아요. 그거 보고도 정은미 씨가 몰랐겠어요? 그래도 뭐요? 지금 그 여자 편 들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은미가 회사에서 잘렸어. 알아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대. 소문이 다 퍼져서. 그래서요? 너무 불쌍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불쌍하다고요? 응. 저는요? 35년 바친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네. 선이야. 그 여자가 일자리 못 구하는 건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선이야, 제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은미 씨 걱정하실 시간 있으면 당신 갈 곳이나 알아보세요. 선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전화선까지 뽑아버렸어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정은미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차단했는데도 카카오톡으로 온 거였습니다. 읽었습니다. 정은미 아줌마, 제발 부탁드려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회사도 잘렸고 부모님한테도 알려져서 집에도 못 가요. 제발 취하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박선의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법정에 나와서 솔직하게 증언하는 거요. 그리고 제가 받을 손해배상금 제때 입금하는 거요. 그것만 하세요. 아줌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오빠가 저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했다고요. 오빠? 이혼하고 결혼한다고? 저는 스크린샷을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전송했어요. 문자로요. 박선의 정은미 씨가 당신이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한다고 했대요. 진짜예요? 5분 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야, 왜 은미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 은미가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 있잖아.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정은미 씨한테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 언제요? 네. 작년 9월쯤. 작년 9월. 그때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늦게 들어왔었죠.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알았어요. 고맙네요.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세요. 선이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남편 번호도 다시 차단했습니다. 정은미 카카오톡도 차단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민지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상간녀한테 전화 왔었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도 피해자래요. 속았대요. 그러다가 나중엔 사랑이었대요. 어머, 전형적인 반응이네요. 처음엔 피해자 코스프레, 나중엔 사랑 드립. 그죠? 네. 법정에서 많이 봤어요. 걱정 마세요. 판사님들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전화만. 아쉽네요. 하지만 문자 증거는 확보하셨죠? 네. 스크린샷 다 찍었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상간녀나 남편한테서 연락 오면 다 증거로 남기세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선희 씨. 거의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보낸 이틀째 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편했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 하나.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9시쯤 잠들었어요. 35년 만에 제일 편하게 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지카드 부정 사용 건으로 회사에 300만 원을 변상했고 승진은 당연히 취소됐어요. 3개월 후 복직 여부도 미지수였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소장이 남편과 정은미에게 송달됐습니다. 남편은 차단된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정은미도 다른 번호로 몇 번 전화했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들렀어요. 큰애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밑반찬을 해주고 갔고 둘째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시쯤이었을 겁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 낯선 사람들이었죠. 남자는 정장을 입었고 여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저기, 박선혜 씨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정은미 부모입니다.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간녀 부모. 그 여자의 부모가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까? 무슨 일이세요? 저희 딸 일로.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5분만이라도. 받아줘야 하나? 거절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법정에서 볼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쯤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2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자는 정장이 조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여자는 한복이 단정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2사람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과일 상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앉으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를 권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뒤늦게 알았어요. 딸이 기혼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을 잘못 키운 건 저희 책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소송을 취하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역시나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 딸이 아직 젊고 앞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면 인생이 망가져요. 제 인생은요? 네. 35년 지킨 제 인생은요?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딸 있어요. 큰딸이 따님이랑 동갑이에요. 33살. 만약 제 딸이 남의 남편이랑 8개월 동안 만났다면 저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저희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시집도 못 가요. 그건 따님이 선택한 길 아닌가요? 아니에요. 딸이 속은 거예요. 김 부장님이 이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따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다 봤습니다. 집사람 친정 간대라는 말도 보고 우리 집 와라는 말도 봤어요. 그런데도 갔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합의금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책임이요. 뭐? 따님이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요. 그게 어른 아닙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번졌어요. 선희 씨,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딸이 매일 울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밤에 악몽 꾸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따님이 우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은 이미 회사에서 잘렸어요. 취직도 안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대체 뭘 더 원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남편분도 정직 받으셨잖아요. 딸도 회사 잘렸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요? 대체 왜 안 된 겁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일주일 전에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뭐? 제가 남편을 감옥처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따님한테 갔다고. 그리고 법정에서 그걸 다 밝히겠대요.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화해서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바람폈다고 했고요. 딸이 그런 말을. 네. 다 녹음하고 캡처했어요. 증거로 쓸 겁니다. 여자가 입을 가렸습니다. 저희가 딸한테 잘못 가르쳤나 봐요.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법을요. 남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네. 후회하실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부인도 좋을 게 없어요.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 하나 잡지 못해서 이혼까지 하는 여자라고 할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체면이 아니라 존엄이니까요. 존엄? 네. 제 존엄이요. 그리고요.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따님한테 전해주세요. 사랑은요, 남의 가정 위에서 웃지 않는다고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선희 씨, 5분 드렸어요. 이제 충분하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 되겠습니까? 여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따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자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선희 씨,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뵙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딸을 지킬 겁니다. 그러세요. 저도 제 존엄을 지킬 거예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제발. 안 됩니다. 여자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에 내놨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김민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상간녀 부모가 집에 찾아왔어요. 네? 무슨 일로요? 소송 취하하라고요. 합의금도 주겠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절대 취하하시면 안 돼요. 지금 취하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알아요. 안 할 거예요. 혹시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쉽네요. 다음에 또 오면 녹음하세요. 협박성 발언 같은 거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선희 씨.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난 35년이 더 억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 하나.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척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어요. 무서웠고요. 밤 10시쯤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왜? 아빠한테 전화 왔어. 오늘 정은미 부모가 엄마 집에 갔다며? 네. 응. 갔다 갔어. 엄마 혼자 괜찮았어? 괜찮았어. 엄마. 큰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잖아. 내가 같이 있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정말? 정말.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싸움은 제가 끝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정은미 부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했죠. 저도 제 존엄을 지킬 겁니다. 누구도 제 선택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지연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지연 선희 씨 다음 주에 법원 일정 잡혔대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할 거예요. 박선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지연 아니에요.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주. 법정.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여자의 마지막 싸움. 저는 이길 겁니다. 반드시.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 정직 기간 동안 형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형수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형님, 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은미 부모는 2번 더 집에 찾아왔어요. 한 번은 과일 대신 떡을 들고 왔고 한 번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저를 걱정했어요. 특히 큰애는 거의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잠은 잘 자? 혼자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법정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18일 화요일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김민지 변호사가 단정하고 점잖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었거든요.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세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샜어요. 35년이 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은 거의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9시 30분. 법원은 10시 30분에 시작이지만 김민지 변호사가 일찍 오라고 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재판 있으세요? 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입구에서 김민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 씨 오셨어요? 네, 변호사님. 오늘 긴장 많이 되시죠? 네. 떨려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김민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씨도 증인으로 와 계세요. 안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말요? 네. 든든하시죠? 네. 정말 고마워요. 법정으로 가는 복도.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 측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 정은미가 보였습니다. 처음 직접 보는 얼굴이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정은미 옆에는 부모가 서 있었어요. 지난번 집에 왔던 그 부부. 정은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407호 법정입니다. 들어가시죠. 김민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법정.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천장은 높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판사님 자리 위에는 큰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반대편 피고석에는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정은미와 정은미 측 변호사가 앉았어요. 방청석을 봤습니다. 큰애와 둘째가 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이 마주치자 큰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라고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지연 씨도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뒷문이 열리고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었어요.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그리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청구 취지를 간단히 진술해 주십시오.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 박선희는 35년간의 혼인관계에서 피고 김태준의 계속적이고 악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 50%를 청구합니다. 또한 피고 정은미에 대해서는 배우자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 측은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김태준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3억은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1억 5천만 원 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근거는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3억은 과도합니다. 판사님이 정은미 측 변호사를 보셨습니다. 피고 정은미 측은 피고 정은미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나 7천만 원은 과다합니다. 피고도 김태준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정은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로 명백히 반박됩니다. 증거 제출하십시오. 김민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김태준과 정은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8개월간 총 2,847개의 메시지가 오갔으며 이 중 피고 정은미가 김태준이 기혼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대화 내용이 크게 떴습니다. 2025년 7월 3일 김태준 오늘 집사람 친정 갔어. 우리 집 와. 정은미 오빠네 집? 떨려 유유 근데 설레. 2025년 8월 15일 김태준 처가 제사라 집 비었어. 내일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정은미 오빠 진짜? 떨리는데. 근데 좋아. 2025년 9월 12일 정은미 오빠, 우리 언제 공개할 거야? 김태준 애들 대학 졸업하면. 조금만 기다려. 정은미 알았어요. 빨리 이혼해줘.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정은미를 보셨습니다. 피고 정은미, 이 대화 내용 사실입니까? 정은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 피고는 김태준이 기혼자이며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속았다는 주장은 거짓이군요. 죄송합니다. 정은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다음 증거 제출하십시오. 김민지 변호사가 이번엔 신용카드 내역과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김태준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입니다. 8개월간 호텔 37회, 모텔 18회, 총 2,73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회사 복지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12회, 318만 원을 사적 숙박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민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김태준이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내역입니다. 실제로는 정은미와 만났지만 거래처 방문으로 허위 보고했습니다. 총 11건입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김태준 사실입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한다는 게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청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증인 이지연 씨를 신청합니다. 증인 이지연.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를 했어요. 저 이지연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 본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연입니다. 대양건설 기획팀 대리이며 피고 김태준과 같은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증인은 왜 이 사건을 외부에 공개했습니까? 이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부장은 회사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 성과물을 자기 이름으로 보고했고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들에게 불편한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미 대리와의 관계를 회사 내에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업무 시간에 정은미 대리와 사적인 외출을 반복했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걸 여러 직원이 목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함께 타는 것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본부장님 라인이었으니까요. 증인은 왜 나섰습니까? 이지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부인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게 증인이 나선 이유입니까? 네. 저는 제 어머니가 같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외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만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이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께서 아셔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후 진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최후 진술하겠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김태주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봤어요. 정은미 측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피고 정은미도 깊이 반성하며 원고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은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원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5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둘 낳고 키우고 시댁 제사 20년 넘게 챙겼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뒤에서 응원했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봅니다. 제가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저도 소중하게 대접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과한 욕심이었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피고 정은미 씨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정은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사랑은 남의 가정 위에서 웃지 않습니다. 정은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판사님을 봤습니다. 최소한 제 존엄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법정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판결.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이혼 청구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계속적이고 악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혼을 인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위자료는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횟수, 악의성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대로 3억 원을 인정합니다. 재산분할은 50%로 인정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다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권. 정은미가 떨었습니다. 피고 정은미는 김태준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피고에 속았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사랑이라는 주장 역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정은미를 보셨습니다. 피고 정은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정은미가 무너졌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정은미를 붙잡았어요. 의상 선고를 마칩니다. 탕. 판사님이 망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겼어요, 선희 씨. 이겼어요. 네. 큰애와 둘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저를 안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둘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큰애도 울고 있었어요. 이지연 씨도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저는 이지연 씨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희야, 할 말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알아요. 용서는 못 해주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그래.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김태준 씨. 남편이 멈췄습니다. 다음 인생에선 좀 더 잘 사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정은미는 부모와 함께 복도 저쪽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은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은미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2월인데도 포근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가자. 큰애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김민지 변호사와 이지연 씨와 함께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합니다. 35년을 참고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모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해냈어요. 체면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했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걸 택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가끔은 해요. 그냥 참고 살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아니야. 난 잘했어.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엄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59살이에요. 1년 전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겁니다.